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한 동네,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동네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북동입니다. 그 이름의 어원은 서울 한양 도성의 북쪽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지요.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시인과 문학가 등 예술가들의 역사적 집터를 만날 수 있고요. 작지만 알찬 전시공간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0+ 인생학교 지역탐방 커뮤니티와 함께 성북동 탐방에 대한 썰입니다. 성북동은 평창동, 한남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 거주지이자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며 전통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동네입니다. 부촌과 중산층 주택지와 달리 성북동 23길 윗부분, 즉 한양 도성 성곽자리에 위치한 동네인 북정마을은 아직도 서울 도심 인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달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성북동 뒷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역사 문화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해곡 최순우, 만해 한용운, 상어 이태준 등의 역사 문화 관련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서울섬각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 10여 분을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낮은 홍살문이 보이는데요. 바로 선잠단지입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조선 전기 누에 농사의 풍년을 빌기 위해 건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누에치기를 처음 했다는 중국 고대 황제의 황비 서링시의 누에신 잠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선잠단지 내에 있는 단은 고려 성종 2년에 처음 쌓은 것으로 단의 앞쪽 끝에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누에를 키우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에 왕비의 소임 중에 하나는 친잠례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누에를 키워 고치에서 실을 뽑아 방적하는 일은 중요한 생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누에를 키우는 일을 크게 장려하여 각 도에 좋은 장소를 골라 뽕나무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곳 이상의 잠실을 지어 누에를 키우게 하였고, 잠사가 생산되면 국가에서 엄밀히 심사하는 것을 제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종 1년 1506년에는 여러 도의 잠실을 서울 근교로 집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그런 잠실이 있던 지역입니다. 잠단의 설치 이후 매년 3월에 제사를 지내다가 1908년 잠신의 신의를 사직단으로 옮기면서 지금은 그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잠단지에 들어서면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와 함께 두 개의 홍살문과 터만 보입니다. 선잠단지 바로 옆 도보 3분 정도의 거리에는 성북 선잠박물관도 있어서 선잠에 관련하여 둘러보았습니다. 선잠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알려주고 있죠. 조선시대의 중요한 국가의례였던 선잠제와 누에, 비단 관련 유물을 연구,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2018년에 개관 이래 비단, 자수, 옛, 의복 등의 실의 미학을 전하는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하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독특한데요. 누에 고치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비단의 질감을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공건축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시는 3개의 관에서 펼쳐집니다. 1관에는 선잠단과 관련한 문헌 기록과 일제강점기 때의 훼손된 선잠단의 사진, 그리고 복원에 이르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관에는 선잠단에서의 제례 모습을 모형으로 감상할 수 있고, 마지막 3관에서는 누에를 키우고 비단을 짜는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성북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간송미술관이 나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감정기인 1938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고미술품을 정리, 연구, 전시하여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찾고자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 전영필이 사망하자 아들이 부친의 유업을 이어 1966년에 간송미술관과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이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상, 그림, 글씨, 부도, 석탑 등에 걸쳐 다양하며 국보 11점, 보물 22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날이 휴관일로 야외 전시물만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연산방으로 갔습니다. 단편 소설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상어 이태준의 가옥입니다. 그의 당호 수연산방의 의미처럼 일제강점기 문인들이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김기림, 정지용, 이상, 김유정 등 문인들은 이곳에 와서 시와 문학과 삶에 논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얼핏 전통 한옥같이 보이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한 건물에 배치한 1900년대 개량 한옥입니다. 특히 앞들 풍경을 액자 속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 누마루가 일품입니다. 현재 이태준의 외종 손녀가 수연산방이란 상호로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한옥에 개업한 전통 찻집 1호라고 합니다. 전통차와 함께 옛 사람들이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찻집이지요. 수연산방은 하녀, 닥터갱 등 이미 영화와 드라마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지요. 이곳 역시 간송미술관과 더불어 휴무인지 문이 열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태준 가옥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또 다른 가옥 한 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울민속자료 10호로서 1900년대 조선 후기 상인인 이종석 별장입니다. 이곳 역시 수연산방과 함께 문인들이 사랑방 역할을 했던 장소로 특히 한국 전통의 멋이 물씬 풍기는 가옥 주변 경관들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네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성북동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2탄으로는 만해공원, 시무장, 성북종 비둘기, 북정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